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항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소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 기자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실 김준동 부실장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용덕 조직혁신지원단장 국회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김은태 공동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균형발전 미디어본부의 김경호 본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1일 날 그때 저희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 열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전라북도가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 중에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5급 3특 체제입니다. 그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5급 3특 체제가 이 서울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수도권 1급 체제로는 이 대한민국 발전이 더 이상 계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5급이라고 하면 수도권을 하나의 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권에 세종, 대전, 충청을 포함한 하나의 중부권 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소위 부울경이라고 해서 지금 부울경권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구와 경북을 합친 대경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와 전남을 합친 이 호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이 5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이 지역인데, 이 강원평화특별권역 하나,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새만금 전북특별권역, 그래서 3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 3특인데요. 사실은 이 5급 3특 그 공약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두관 의원이 줄곧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급, 그때는 5급 입특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이 호남권에 같이 포함시킨,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강원도와 제주도를 2개를 합친, 그래서 5급 입특 체제, 이렇게 김두관 의원이 주장을 해왔던 정책인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면서 이걸 받아서 그래서 5급 3특 전라북도를 우리 기자 언론인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전라북도에 와서 전라북도를 많이 느끼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전라북도가 이제 새롭게 이 하나의 권역, 특별 권역으로, 그래서 새만금 전북 특별 권역으로 만들어서 3특의 하나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5급 3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메가시티가 되겠죠. 이걸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메가시티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서간 화합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광주에서 부산으로, 전주에서 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울경이 지금 부울경입니다. 달빛철도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새만금, 전주,
김천까지 철도를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 예산이 1년 10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20조로 대폭 늘려서 이 중에 70%를 전부 다 지방에다 쓰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국 특별 권역이 자치권과 재정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라북도가 광주 전남과 함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주는 중앙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권한이 광주를 통해서 전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와 직접 그런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직접 속된 말로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직접 부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새만금을 전북 특별 권역으로 만든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중의 고통을, 삼중의 희생을 당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또 영남과 호남, 또 광주와 전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중의 희생을 당한 것이니까 이제는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라북도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붙여서 지금 제 옆에 우리 김윤덕 의원님이 계시는데 김윤덕 의원님이 지금 현재 이 당에서 조직혁신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직혁신지원단장을 맡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저희와 많이 협력을 해서 정책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직혁신 지원을 하기도 하겠지만 전라북도에 많은 공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침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주갑 국회의원 김연덕입니다. 오늘 우리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송기도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 민주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전라북도 지역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물이 5급 3급 체제 그리고 새만금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송기도 교수님 또 우리 김윤태 교수님께서 후보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으면서 사실상 지방 공약 전체를 사실 총괄하고 있고 또 예산으로 단순히 정책적인 규정뿐만이 아니라 균형발전 예산이 10조에서 20조라고 합니다. 2배 중에 축소하고 또 수도권에 대항하는 그런 지방 체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송기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경쟁하면 지방이 소외되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가 경쟁하면 전라도가 소외되고 광주, 전남과 전북이 경쟁하면 또 전북이 소외되는 삼중 소외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만날 때마다 한 얘기인데요. 이 삼중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전북 특별 자치도로 재탄생하는 그럼으로써 전라북도 재도약의 기회를 갖는 그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송기도 교수님 또 우리 김윤태 교수님 등등해서 참석해주신 많은 우리 정책단 우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언론인들 또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그 공약을 저는 한 100가지 이 균형 발전 공약이라는 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이제 물론 큰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5급 3특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준축 회계를 배로 늘리는 거, 또 그다음에 동서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또 그를 위해서 국토 균형부를 만들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강력하게 이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또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또 지방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그 정책적 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방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이 중앙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언론의 경우에도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저희가 미디어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김경호 제2대학교 교수신데 오늘 이 회견을 위해서 부랴부랴 좀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렇게 좀 오셨습니다. 오늘 미디어 관련해서는 우리 김경호 교수께서 간략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쯤에 뵀었죠. 우리 미디어 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이 제대로 서야 지역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저희가 그 지역 언론을 어떻게 진흥시킬까,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 광고 지역 언론 쿼터제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방송 거버넌스 방송통신위원회 MBC 방문진 KBS 이사회에 지역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이 방송에 투영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었고요. 역시 방송의 문제입니다만 KBS 총국장 그리고 MBC 지역사의 사장을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균형발전 차원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가 공론의 장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식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전국을 투어를 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많은 기사가 올라와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써주셨고요. 지역 언론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 재정을 어떻게 지역 언론에 균형 있게 이걸 나눌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정부 광고가 우리 지금 전주시청 혹은 전북도청 여기서 광고 내는 것도 다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다 집행이 되는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30% 쿼터 최소한의 30%를 하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1조 2천억입니다.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그래서 1조 2천억 중에 30%를 최소한 지역의 쿼터로 설정하자. 여기 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과거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영화가 살고 세계 무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었거든요. 같은 논리인 거죠. 지역이 살려고 하면 지역의 미디어들이 공론 장애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지금 고사 직전에 있으니 살려보자. 우리 쿼터를 설정하자. 그래서 최소한 30%의 쿼터를 설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액수로 따지면 3,600억 정도가 됩니다. 많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새로 만들어야 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매년 지금 증액이 되어 와서 올해 1조 2천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거를 설정을 해서 매체비로 지역의 30%를 최소 30%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기획을 했고 지금 후보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보가 말씀하시는 균형 발전, 공정의 문제, 특정 언론사가 독점하는 상황이거든요. 40%를 가져갑니다. 40% 정도까지. 그래서 그거는 공정의 문제, 언론의 내부에서도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물론 이 언론에 오는 파일을 키우려고 하는 것, 광고진흥법이 통과됐죠. 법도. 그래서 파일을 키우면서 동시에 지역 언론의 특정 30%라고 하는 그 쿼터를 설정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양분이 좀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 언론의 장으로서의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마 여러 기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 김경원 교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전라북도의 공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산하의 전략발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세 우석대학교 교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윤태입니다. 오늘 그 단일화 문제로 많은 언론에서 이 정치적인 구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부터 여러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라북도의 제일 중요한 전라북도 정책을 위해서 급하게 KT하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단일화에 관련해서는 의원하고 아주 꿋꿋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이 없이 오늘 우리 국회에서 받는 행사들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아주 심차게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남 권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특히 지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에서 1위를 보여줬던 그런 전라북도. 그러나 한때는 민주당을 또 외면해서 7석을 또 민주당을 선택 안 했던 그런 공학의 고장. 이 곳의 민심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에 대해서 특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균형발전위에 그 본부장도 맡고 있지만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본부에서는 부본부장을 맡고 있고 경선 때부터 지역정책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라북도만을 생각하는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국가가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다.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특히 이 균형발전 중에서 전라북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1위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다.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제 청년들 다른 데로 이탈률이라든지 경제 기반이라든지 혹은 공약 안에서 현대중공업 재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서 제일 낙후한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서 특별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 특별도처럼 전라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우리 송기도 위원장이 발표하셨는데 동서철도 지금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방사형 구조를 가져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가 서울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광주나 부산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많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격자형으로 만들자. 그럼 격자형 안에
전라북도 특별도가 되게 되면 동서철도가 들어가는데 이 동서철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이라고 하는데 기점 아닙니다. 어떻게 유라시아에서 똑같이 올라가서 익산 가서 어디 올라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동서철도가 완성이 되면 바로 동쪽으로 가서 바로 위쪽으로 쭉 타고 유라시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실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이 살아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곧 2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만을 위해서 뭐 이전을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난하고 경쟁력이 약하고 제일 낙후되어 있는 곳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숨은 공약들은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14개 시도 지역 공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각 시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 외로 균특 예산이 이제 20조로 증액이 되면서 이 20조 균특 예산은 100% 그냥 일반적으로 수도권과 함께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60%나 70%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차 배정하고 나머지 30-40% 중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근데 그 수도권 중에서도 또 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실제 균등 예산들이 실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이 균등 예산을 통해서 일반적인 회계 속에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하는 지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만 이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들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 가냐면 지금 새만금을 특별도로에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새만금 관련된 것은 결국은 국가 사업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국가가 책임을 져고 해야 될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만 바라보지 않고 기존에 우리 동북, 무진장, 또 낙후된 지역들 이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균형발전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 공약들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그런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공동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방송국과 대법원을 포함한 얼마 전에 이제 육사 문제도 거론이 됐죠. 굉장히 큰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균형 발전에 많은 기관들 이전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의의 장 속에서 과거 전라북도가 많이 소외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라북도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논의들이 향후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을 때 전라북도가 그동안의 낙후함을 싣고 다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후보 3% 받았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2강의 대결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지원 때만큼의 1위로 전국에서 1위로 만드는 그런 전라북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이재명 후보의 뜻을 소개해 주셔서 전라북도가 이재명 후보를 1위로 당선시키고 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응원하는 것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기자회견 그 자료에 보면
지방도 다 나눠 드린 거죠? 지방 정책들도. 예. 보다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균형 발전, 또 전북의 발전과 관련해서 무슨 의견이든지 아니면 뭐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성실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현재 베렉스나 정계공사가 전북 도민 대상으로 해서 할당 채용을 적정선을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쿼터제를 일선의 정부 차원에서 이게 원천적으로 할당제가 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 이전이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나요? 네, 그 논의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제안이고 그런 쿼터제라는 게 결국 제일 낙후된 지역에 그 쿼터를 통해서 실제 균형 발전을 이루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무도 요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육사 문제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후보의 직접적인 공약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원칙은 가장 낙후된 지역에 꼭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낙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낙후된 지역에 제일 중요한 기관을 쿼터식으로 이전을 시키겠다. 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이제 균형발전법이 통과가 됐고요. 제가 이제 제1기 균형발전위원을 했습니다. 전국 대표로. 그때 성경용 위원장이 이제 했고요. 공공기관 이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북이 낙후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당시 한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왔는데, 토지공사가 전북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남과 광주와 전남이 함께 그 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큰 토지공사를 전라북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된 거죠, 사실은. 그거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좀 발전에서 더디게 국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더디게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소근을 줬는데 정말 아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쳐서 진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떤 기관이 가고 이런 걸 좀 확인은 발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전라북도가 최소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희생당하지 않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비율도 좀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나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 중에 이 충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강원도 가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오셔갖고는 2박 3일 동안 후보 때 2박 3일 동안 전라북도에 머물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전라북도 와서 2박 3일간 머문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전라북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전라북도에서 30년 이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전라북도의 그 아픔이라면 아픔이랄 수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존재가 우리의 의식을 추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에 살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김윤택 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퍼센테이지로 가장 높은 지지율 전라북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전라북도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면 하시죠. 네. 지금 언론 관련돼서 김경호 미디어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고 통기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죠? 언론과 관련돼서는요. 예. 김경호 본부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쿼터제로 재정의 30%를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수도권 위에 다른 전 시도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30%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경우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그 예산이 들어올 것이며 이 방송이나 신문 또 통신, 인터넷 매체 또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정했는지 혹시 정해졌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방법 중에 지신발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특정한 기준을 갖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를 바로 진행하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뭐 어느 곳에 몇 퍼센트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3,600억이라고 하는 걸 최소 단위로 설정하자. 그리고 그게 지역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미디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까지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어떤 경우에든 제대로 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면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정도에 근접하게 저희들이 세팅하고 또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오늘 기자